귀농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분야가 버섯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버섯도 종류가 많겠지만 제가 하고 있는 거는 표고버섯이고요. 이제 한 3년 정도 됐어요.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사람들 얘기만 듣고 굉장히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배지를 만들질 않고 이 배지를 사서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발색만 시켜가지고 이제 버섯을 판매하려고 했었는데 수량을 그때 처음에 한 게 5,000개, 배지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5,000개로 상면 재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기 이 공장에다가 재배 시설을 처음에는 만들어가지고 스프링클러도 달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균상대라고 올려놓고 할 수 있는 그 균상대도 만들어서 여기 철제로 만들어서 다 넣고 해가지고 재배를 했었는데 이 수량이 5,000개밖에 안 되다 보니까 생산량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실패를 했습니다. 이 배지가 하나에 1,200원인가 주고 사가지고 5,000개니까 600만 원이죠. 600만 원 투자해가지고 600만 원도 못 건졌어요. 뭐 대신에 쓴 교훈을 얻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하면서 이제 산림조합에서 하는 교육 과정을 들었거든요. 들으면서 이제 여러 군데 견학을 다니면서 내가 하는 게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선은 그리고 양쪽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많이 하면 배우면서도 많이 하면 그러면 승산이 있겠다. 근데 그렇게 해서 했는데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사오는 배지값이 1,200원이니까 이거 한번 만들어 보자. 만들면은 과연 어떻게 될까? 더 많이 남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거기 다니면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제가 이제 배지를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 만드는 과정도 굉장히 이제 말씀드릴 게 많은데 우선은 이제 시설이 문제죠. 만들려고 하면.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차차 이제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시설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이제 배지를 만든 주 원료는 톱밥입니다. 참나무 톱밥. 우리가 이제 표고버섯 같은 경우에는 참나무로 하는데 그 참나무 이제 원목이 아니라 저는 이제 톱밥 가지고 하니까 이 참나무 톱밥. 저는 이 톱밥을 제가 직접 사가지고 옵니다. 강원도 홍천까지 가요. 여기서 한 2시간 가량 걸리거든요. 1톤 차를 끌고 올라가가지고 최대한 실을 수 있는 만큼 실어가지고 사가지고 옵니다. 사가지고 와서 이 톱밥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강은 이제 인근의 정미소에 가가지고 포 단위로 사가지고 옵니다. 이 톱밥포랑 비슷한 크기의 이렇게 40kg 포대에 담긴 포로 팔거든요. 그것도 이제 잘 사야 됩니다. 오래되고 묵은 걸 사면 안 되고 금방 찌은 거, 금방 찢고 쌀 찢고 나온 그런 미강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탄산칼슘. 이거는 거의 들어가는 양이 얼마 되지 않아요. 보통 제가 배우기로는 톱밥이 한 83%, 80%가 조금 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강이 17%에서 20%. 저는 그래서 그냥 4대1로 넣어버려요. 미강을 좀 더 넣는 거죠, 톱밥보다. 그래서 넣고 요거는 탄산칼슘은 한 주걱 정도, 조그만한 주걱으로 한 주걱 정도 그렇게 넣습니다. 그렇게 넣어가지고 이제 요게 배합기예요. 제가 이제 큰 배합기 같은 거는 이제 살려고 해도 자본이 안 되고 또 자본도 안 되고 또 제가 쓸 것만 할 거니까 생각을 하다가
요런 거를 인터넷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이게 원래는 그 축사에서 가축 키우시는 분들이 사료 배합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뭐 공사장 현장에서 콘크리트 같은 거 배합하는 그런 용도로 쓰는 이거는 이제 사료 배합하는 용도로 나온 건데, 제가 그 중에서 제일 큰 걸 사왔어요. 사오니까 여기에 요 톱밥이 4포가 들어갑니다. 4포에 미강 1포, 그 다음에 탄산칼슘 조금 넣으면은 딱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걸로 배합을 해가지고 밑으로 톱밥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오는 거를 봉지에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쭉 세워놨다가 요 결속기, 요게 이제 말씀드렸죠. 그 햄 같은 거 보면은 끄트머리에 이렇게 딱 알루미늄 같은 걸로 탁 집어가지고 돼 있는 거, 그 결속기입니다. 결속기로 결속을 해서 그 대차에 넣어가지고 이제 살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요 보면은 우선은 있어야 될 게 배합기가 있어야 돼요. 이거 뭐 손으로 배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삽으로 배합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여기 배합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결속기는 제가 처음에는 그 케이블 타이 가지고도 묶어봤거든요. 묶어봤는데 셉니다. 그래서 그 결속한 부분 쪽에 오염이 나더라고요. 곰팡이가 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그 뭐 하나 날 때마다 저한테는 손해니까 과감 또 하나 샀습니다. 이것도 꽤 비쌉니다. 이거 저 배합기도 한 120만 원 준 것 같고, 요 결속기는 한 150만 원 준 것 같아요. 요게 결속기는 또 결속기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저 컴프레셔가 있어야 됩니다. 에어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컴프레셔가 있어야 돼서 저 컴프레셔도 한 20만 원 줬고요. 그래서 요거 했고, 요게 있어야 되고, 요거는 이제 배지를 처음에 배합해서 결속하는 단계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 살균기입니다. 살균기. 제가 요 살균기가 뭐 고압 살균기 뭐 시중에 파는 게 한 번에 뭐 3,000개, 뭐 5,000개 이렇게 찌는 게 있는데 그게 한 몇천만 원씩 해요. 그거는 이제 또 그 살균 가마솥에다가 옆에 대형 보일러가 들어가거든요. 뭐 제가 그것까지 투자할 여력이 안 돼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만들었습니다. 판넬 가지고 뭐 조만한 컨테이너를 만든 거죠. 처음에는 컨테이너 같은 걸 하나 집어넣을까 하다가 그 탑차 같은 거 뒤에 있는 컨테이너 같은 거를 집어넣어서 한번 해보려다가 그것도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제가 인근 그 철제상 같은 데 가가지고 건축자재 파는 데 가서 사왔습니다. 판넬 몇 장 샀고, 몇 장이 되려나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사가지고 이렇게 한 2평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보일러죠. 요게 제가 만든 전기식 보일러,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요게 어떤 원리냐면은 요것도 제가 막 어떻게 구하려고 구한 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고물상을 돌아다녔어요. 뭐 쓸만한 게 없을까 해서 갔는데 요게 딱 있더라고요. 이렇게 생긴 게. 그래서 제가 밑에 발을 달고 옆에다가 원래 여기 2개 꽂는 게 녹색으로 지금 칠해져 있는 거 맨 위에 거랑 맨 아래 거는 이렇게 기존에 이렇게 돼 있었고, 중간에 제가 하나 더 저걸 붙였거든요. 그래서 붙여가지고 요 사이즈에 맞는 전기 히터를 샀어요. 하나에 5kg짜리입니다. 15kg 3개 15kg. 그래서 물이 이쪽으로 물이 들어가고요. 안에 그 볼탑을 달아가지고 이제 물이 이제 차면은 멈추고 덜 들어가고 들어가게 내려가면, 수위가 내려가면 다시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에 볼탑이 설치되어 있고, 증기는 이제 저기 전기를 넣으면 저 히터가 끕니다. 끓어가지고 증기가 발생해가지고 증기가 여기로 올라와서 요걸 타고 해가지고 제가 만든 살균 시설 안쪽으로 들어가서 밑에서 증기가 이제 쫙 뿌려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이 얼마나 있는지 보려고, 그리고 물을 한 번 할 때마다 갈아줘야 돼요. 이게 보니까 안에 결석처럼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자꾸 이게 지하수다 보고 하니까 안에 결석이 자꾸 생겨가지고 한 번 살균하고 나면 밑에 저기 저걸 열어가지고 물을 빼줍니다. 이쪽으로 해서 이 라인으로 해서 물을 빼주고, 요 라인은 지금 요 라인 보이는 요 라인은 물이 혹시나 얼마나 차 있는지 제가 확인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 안에 파란색 그 볼펜 같은 거를 제가 볼펜 그 플라스틱을 넣어놔가지고, 이게 지금 제가 살균은 다 하고 물을 빼버려가지고 지금 맨 밑으로 떨어져 있는데, 다시 물을 채우면 이게 딱 어느 정도 차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에 온도를 확인하려고 저기 온도 센서를 꽂아가지고 저 온도 장치를 해놨는데, 저게 언제부턴가 고장이 나가지고 오작동을 해서 정확한 온도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험으로 해서 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을 돌리는데 전기가 한 20kg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기 20kg 가설하고 하는데도 또 키로당 뭐 얼마씩 해서 거의 한 200만 원 넘게 들었어요. 전기 땡기는데도 그런 비용이 들고, 요 살균기 요거 뭐 제 나름대로는 뿌듯하게 생각을 합니다. 잘 돼요, 생각보다. 그래서 요 살균하는 시설, 그리고는 접종실이죠. 저번에 보여드렸던 접종실. 거기는 이제 최대한 청결을 유지하고, 그리고 항상 제가 자외선 등을 켜가지고 안에 내부에 균이 없도록 합니다. 한 번은 언젠가는 모르고 살균 등을 안 끄고 작업을 해가지고 작업하고 집에 왔는데 막 온몸이 따끔따끔한 거예요. 그리고 눈도 이상하게 잘 화상 입은 것처럼 막 눈에서 불이 나는 것 같고, 뭐 용접하고 나면은 아다리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눈이 그래가지고 밤새 잠을 못 잔 적이 한 번 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살균등을 켜고 제가 작업을 했더라고요. 살균등 뭐 혹시라도 그런 관련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꼭 살균등은 끄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업을 할 때는 꼬박 하루 고생했어요. 저는 눈이 안 보이는 실명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저는 2번, 3번 확인합니다. 살균등은 그가 작업할 때. 그리고 이제 있어야 될 게 이 음배양실. 저는 이 공장을 거의 반으로 잘랐어요. 이 안에 제가 철제로 해가지고 하나의 집을 지은 거죠. 그리고 이제 부직포를 대가지고 이제 빛이 안 들어가게 부직포를 댔고, 그 다음에 이제 보온을 위해 가지고 비닐도 쫙 쳤습니다. 이렇게 쳐가지고 이 안이 이제 음배양실. 그리고 이 대차 이거 많이 있어야 돼요. 그냥 이거를 어디다 막 쌓아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따닥따닥 붙여놓을 수도 없어요. 숨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대차를 만들고, 또 이동의 편리를 위해서 저는 밑에 바퀴를 달았어요. 이 바퀴가 하나에 300kg까지 가능한 거라서 4개 달면 1200kg거든요. 이 대차 무게가 모르긴 몰라도 한 100kg 나갑니다. 이 쇠파이프가. 이 쇠파이프만 이 대차 하나 만드는데 쇠파이프 값만 한 20만 원 들어요. 10개면 200만 원이고 20개면 40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요, 돈이. 뭐 시간도 많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용접도 해야 되고, 용접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피스로 고정할 수 있는 건 고정하고, 그래서 요 대차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요거 살균하는 대차예요. 살균하는 대차는 저 안에 3개가 들어가는데 하나당 100개씩 해가지고 300개를 한꺼번에 칩니다. 그리고 요 대차 같은 경우에는 저 안이 이제 증기가 계속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부식이 됩니다. 뭐 좀 더 쓰면 아마 대차를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아직은 이제 그나마 쓰고 있는데 좀 그게 또 이 페인트를 칠해봤는데 워낙 하니까 다 페인트도 다 벗겨집니다. 그래서 그냥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게 녹나는 부분은 가끔씩 닦아줘요. 닦아주고
그 다음에 그냥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심해야 될 게 여러 가지 주의점이 또 있거든요. 그거는 이게 비닐이다 보니까 항상 만질 때 조심을 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이렇게 구멍이 뚫리거나 찢어지거나 하면 그 배지는 못 써요. 근데 그게 발견이 빨리 되면은 뭐 테이프로 붙이든지 해가지고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 거의 미세하게 구멍이 뚫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밖으로 나가면 저번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양배양실 이제 있죠. 여기 이제 통로는 이렇게 빛이 안 들어가게 제가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배양실의 배지들. 여기는 이제 온도가 한 20도 정도 되고요. 요 음배양실은 한 23도, 24도. 요거 차이가 온도가 그 정도 나더라고요. 해놓으면 여름에는 저쪽에 에어컨을 틀어놓으면 이제 온도가 잡히고요. 여기는 항상 불을 켜놓습니다. 24시간. 그래서 이 LED 전구를 큰 거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불을 켜놓고 있습니다. 요거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배지면 안 되는데 필요한 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그 믹서, 그다음에 비닐도 사야겠죠. 비닐. 그다음에 재료는 톱밥, 미강, 그다음에 탄산칼슘. 그리고 이제 결속기, 에어 컴프레셔, 그다음에 이제 찌는 보일러 시설과 가마솥, 살균솥, 솥이라고 해야겠죠. 살균솥. 그리고 이제 접종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 그 별도 거기는 또 이제 에어컨 시설도 꼭 해놔야 됩니다. 너무 온도가 높아도 오염이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장비들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배지를 운반할 수 있는 대차, 그리고 보관할 수 있는 대차. 이렇게까지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됩니다. 뭐 제대로 하려면 억 단위가 들어가는 거고요. 이제 저처럼 이렇게 하면은 비용은 적게 들지만 생산 능력은 많이 떨어져요. 능력도 생산 양이 많이 떨어지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또 중간에 많이 겪게 됩니다. 지금은 많이 시행착오를 극복을 했다고 말씀드리기엔 좀 그런데 많이 이제 개선이 돼서 지금은 가장 한 게 오염이거든요. 오염률로 따지는데 오염률이 처음에는 뭐 거의 뭐 80%, 90%도 오염 났어요. 쪄가지고 접종을 했는데 저는 이게 하얗게 먹어 들어가길래 잘 되는 건 줄 알았어요. 됐다, 이렇게만 하면 되는구나, 별거 아니네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다 오염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똑같아요. 먹어 들어가는 색깔이 똑같아요. 이 표고 종균도 먹어 들어가는 색깔이 하얀색이고 이 오염되는 것도 이 곰팡이균도 하얀색으로 퍼집니다. 퍼졌다가 나중에 싹 녹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다 버리고 그런 과정들을 엄청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쩔 때는 뭐 중간에는 포기하고 그냥 사다 써야 되나 하는 생각도 했는데 뭐 계속 어쩌고저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염률이 뭐 예전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도 오염은 납니다. 조정할 때고 보관할 때고 운반할 때고 만질 때고 오염은 납니다. 오염을 지금 보여드리면 여기 하나 또 오염 난 게 있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먹어 들어가는 거는 아주 이쁘게 잘 먹어 들어가는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쪽 지금 가운데 부분은 잘 먹어 들어가는데 옆으로 가면 허옇게 이렇게 된 부분 있잖아요. 이게 오염입니다. 얘는 빼버려야 돼요. 오염 나면 수시로 제가 여기 들어오는 이유도 이렇게 오염 나는 것들 발견해가지고 빼버리려고 그래요. 왜냐면 얘네가 같이 있으면 안 좋거든요. 왜냐면 구멍을 계속 뚫지 않습니까? 그럼 얘네도 이 어디론가 오염균이 나와가지고 타공한 대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와가지고
하나 발견했으니까 빼겠습니다. 하여튼 요런 과정들 중간중간 굉장히 뭔가 일들이 많이 생겨요. 이거를 지금 뭐 하나하나 다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과정 하면서 앞으로 제가 겪었던 거 경험했던 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거는 제가 겪은 거고 제가 한 거기 때문에 모든 곳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게 뭐 너무도 조금은 정석이랑은 좀 다른 방법이어가지고 다른 데랑 뭐 다른 데 이렇게 하는데 하고 이렇게 말씀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 방식입니다. 제가 하는 방식입니다. 재배하는 것도 제 방식대로 제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